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풀이 도전 19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화장품 제조 설비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에 보면은 공정 단계 및 완성된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공정 중인 또는 보관용 원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벌크 제품을 보관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의 정답은 탱크죠, 탱크. 4번이에요. 그러면 보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교반장치. 교반장치는 교반하다, 섞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품을 혼합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고요. 두 번째 호스는, 호스는 아다시피 이렇게 호스 연결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한 곳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호스 장치이고, 세 번째 제품 충전기는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펌프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죠. 다른 곳에. 그래서 이 사이에 펌프가 있을 거고 이 제품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충전기와 펌프는 이동할 때, 호스로 연결해서 이동할 때 사용되는 장치들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원자재 입고 절차 중에 유관 확인 시에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입고 보류, 2번 격리 보관, 3번 재작업, 4번 폐기, 5번 공급자에게 반송. 원자재가 입고가 됐어요.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관으로 확인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만약에 입고가 그럼 이거 문제 있으면 보류도 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해놔야겠죠. 그건 격리 보관이 되겠고요. 폐기,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이걸 갖고 온 공급자한테 다시 보내는 경우. 이거 불량이에요. 문제 있어요. 하고 다시 반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재작업이라는 것은 CGMP, 제조 과정에서 공급자의 제조 과정에서 일탈 처리하는 과정에 하는 작업이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재작업은 입고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원자재의 입고 시 관리 기준에서 빈칸에 적절한 것으로 바로 연결된 것은 보기를 보면은 자재의 입고 시 기억, 원자재 공급업체 니은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기억은 자재 입고할 때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죠? 자재가 입고됐어요. 입고하려고 할 때 구매 요구서가 필요하죠. 구매 요구서는 구매한 품목의 그 품명별 규격이 명시가 되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구매 요구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원자재 공급 업체에는 성적서를 보내주죠. 이 시험 성적서에는 원자재 공급서에서 어떠한 시험을 했고 어떠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합격 라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죠. 그래서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억은 구매 요구서, 니은은 성적서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는 원료 및 포장재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보기를 살펴보면은 허용 가능한 사용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질의 정해진 사용기한이 지나면 해당 물질을 땡땡하여 사용 적합성을 결정한다. 이것은 포장재, 원료 및 포장재의 품질 관리죠. 그리고 정해진 사용기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해진 사용기한에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는 거죠. 보관 기간이 지난 원료는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완제품의 출고 전
품질 관리를 위한 작업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제품 출고하기 전에 품질 관리, CGMP를 말하는 거죠. 보기를 볼게요. 제품의 사용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검토 작업에 대비한다. 재검토 작업에 대비한다.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험이 필요할 때 또는 발생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경우 사용한다. 완제품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라도 발생하는 재시험이나 아니면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이 품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따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검사를 위한 보관이기 때문에 보관용 검체를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제품의 출고 기준에서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기를 볼게요. 입고 및 출고 상황을 관리 기록해야 한다.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한다. 나중에 입고된 물품이 사용기한이 짧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먼저 입고하고 출고하고 이럴 때 사용되는 용어죠. 이것은 선입 선출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입고된 것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입고된 것은 나중에 반출한다. 선입 선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된다. 다음에 땡땡에 해당하는 것은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할 때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죠. 네,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고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가 필요하고 제품의 땡땡땡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하죠. 이것은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기능성에 대한 증명 자료는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통화장품 안전 기준 중 pH 3에서 9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은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pH 3에서 9의 규제는 물을 포함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영유아용 크림, 두 번째 클렌징 오일, 세 번째 헤어 로션, 4번 유연 화장수, 5번 바디 로션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2번 클렌징 오일이죠. 그래서 pH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물휴지의 제품 성적서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성적서를 보니까 세균은 10개가 있고 진균 120개가 있고 메탄올은 0.2%, 포르말데히드는 500 마이크로그램, 수은은 0.1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휴지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할까요? 네, 화장품 안전기준 법령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1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조할 때 다음 내용들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진 않고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납은 점토를 원료로 한 분말 제품은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점토를 원료로 하고 있는 분말은 50 마이크로그램도 허용해 줄게 이 뜻이죠. 니켈은 눈화장으로 쓰일 때는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색조로 쓰일 때는 3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에 모든 제품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러면 니켈은 대부분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인데 그 중에 눈화장용은 35 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해 줄게. 색조는 30 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해 줄게 이 뜻이죠. 그리고 비소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수는 1 마이크로그램 이하, 안티몬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이하, 디옥산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메탄올은 0.2% 이하인데 그 중에 물휴지는 0.002%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포름 알데히드는 2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런데 물휴지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 중요하죠, 물휴지가.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하나인데 총합이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메탄올 있었죠?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있었어요. 그리고 순이 있었죠? 네, 순 1 마이크로그램 이하인데 아까 보기에서는 0.1이었기 때문에 괜찮네요. 메탄올은 물휴지였기 때문에 0.002%. 그런데 아까 보기에서는 0.2%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겠네요. 포름알데히드는 물휴지인 경우에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아까 보기에서는 50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고요. 또 미생물 한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미생물 한도는 여기서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100개 이하예요. 100개. 각각 100개 이하인데요. 세균이 아까는 10개였고 진균수는 120개였죠. 그래서 진균수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생물 한도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또 영유아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면도용, 기초화장품용, 그리고 이 중에서 액체, 로션, 크림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의 액상형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pH 기준이 3에서 9여야 된다.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의 함량이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쭉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 세균수는 세균수, 진균수 각각 100개 이하여야 되죠. 근데 요 진균수 120개 요거가 아니에요. 또 메탄올은 0.002%여야 되는데 0.2% 들어갔대요. 그럼 요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포름알데히드는 500 마이크로그램이래요. 포름알데히드는 물휴지인 경우에는 20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수는 0.1 마이크로그램이네요. 요거는 1 마이크로그램 이하면 되니까 요거는 허용되겠어요. 그러면 물휴지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총 호기성 생균수가 600개 per g으로 검출된 경우에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미생물 한도에 부적합한 것은 총 몇 개인가? 네,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미생물 한도에 있어서 총 호기성 생균수가 600개가 검출되면 부적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500개 이하여야 되는 거를 찾아라 라는 거죠.
500개 이하여야 되는 것이 눈 화장용 제품류, 그리고 영유아용 제품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영유아용 로션과 눈 화장용 제품류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3개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통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래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네, 우리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ve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